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해볼 텐데요. 자, 만약에 보유 종목 중에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방법은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는 아래 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 보유 종목들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유튜브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하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순서에 맞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한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그리고 유튜브 종목들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상담에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하루 동안 또 힘들었던 장이었어요. 상승과 하락이 또 반복되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0.2% 상승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떨어져서 출발했죠. 그리고 살짝 올라갔다가 밀리고, 요즘 들어서 올라가서 출발하면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출발하면 또 올라가고, 그리고 장중에도 변동성이 심합니다. 현재 코스피 오늘 종가 기준 0.2% 오르면서 2617포인트에서 거래가 마쳤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오늘 코스닥의 변동성도 꽤 컸죠. 아침부터 해서 지금 하락을 쭉 끌어내리다가 결국은 2시 20분 이후부터 해서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74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서 중간에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만 다시 또 올라가려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올라가지 못한 가운데서 이 조정만 받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도 시원치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지만 또 떨어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또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죠.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환손실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달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건 결국 이제 11월 대선입니다. 11월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은 선반영이 되는 곳이에요. 만약에 어떤 우려감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우려감이 있다면 그 부분들 때문에 미리미리 반영을 하거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가까이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1,400원 이 가격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이거는 원달러 환율의 거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원에 가까워졌다면 이제는 이제 하락 쪽으로 내다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하락은 외국인들의 매수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전체 시장에서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들은 사고 파는 가운데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줄었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던 그리고 많이 떨어졌던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쪽에서 이 재료가 발생하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또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 하락이 만약에 잡힌다. 이 2번 정도의 지금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2번의 양봉이 나왔을 때 보통 이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도 하락하다가 2번의 양봉이 나왔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강도하고 지금의 강도는 좀 달라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만 더 올라가 주게 된다면 3번의 양봉이 나온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 저점에 대한 인식이 또 높아질 거고, 거기다가 재료가 지금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뉴스가 있었죠. 엔비디아 쪽에서 이 블랙웰 이 칩을 만들기 위해서 HBM 반도체 개수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삼성전자 쪽에서 임시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르고 하이닉스가 좀 떨어지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죠. 실제로 HBM 반도체의 개수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AI 칩의 사양이 높아질수록 들어가는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도 이번에 또 호재가 발생했다면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면 시장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힘에 따라서 지수의 반등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도 가까워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금리 결정의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의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안감들은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조금씩 높여주는 그런 시기가
이번 주부터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좀 늘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반등을 주고 있는 가운데서 조금만 더 올라와 준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상승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종목들을 잘 선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업종들 쪽에서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지금은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상담을 해볼 거예요.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유튜브도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멘토입니다. 예. 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되셨는데,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뉴로메카 35,000원에 10%인데 지금 많이 내려와서 이걸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오, 예. 45,000원에 10% 매수하셨어요? 35,000원. 35,000원이요? 예, 예. 저 45,000원인 줄 알고 되게 높다고 봤는데 그래도 높긴 해요. 그렇죠? 예, 높아요. 네, 예. 많이 높은데 이 매수를 처음에 하셨을 때는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그게 네. 4만 원에 한 번 수익 내고 그래요? 내려오는 걸 다시 또 올라가지 싶어서 샀는 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수익 한번 내셨구나. 예, 예. 네, 보통 한번 수익을 준 종목을 다시 이제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예. 하필이면 이제 그때 또 많이 물려요. 네, 지금 뉴럴메카도 아마 그 당시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그 당시에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뉴럴메카도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잠깐 이제 영역을 좀 표시해 놨는데 박스를 펴놨죠. 예, 예. 이 안에서 주가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 가격 계속 내려가요. 맞아요. 예. 이 가격을 지켜줬었는데 어느 순간 이 가격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 예. 그럼 맞습니다.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로봇들이 네, 맞아요. 예, 예. 예. 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매수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예. 좀 어쨌든 잘못된 거예요. 매수 자체가 시점도 그렇고 예. 떨어졌을 때 뭔가 좀 이상이 있다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했던 거죠. 예. 지금은 바로 주가가 올라갈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요.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기업의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면은 실적도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봇들이 대체로 다 적자돼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문제인 예. 거예요. 예. 우리가 로봇은 성장 산업이에요. 그렇죠? 예. 이 성장 산업이라는 거 앞으로 기대감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이게 지금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제 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면 실적이 못 따라주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재료가 발생했을 때 주가는 올라가지만 뭐 기대감이 또 높아지면 주가는 올라가지만 결국은 실적 때문에 주가가 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뉴럴메카도 이런 로봇 관련주들은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 접근을 했다가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많이 올라갈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리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시기는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떨어지는 시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럴메카는 제 생각에는 아래쪽으로 지난번에 18,000원 정도 자리에서 저점이 한번 나왔다가 올라왔죠. 예, 예. 한 번 더 이쪽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이 가격을 만약에 이번에 지켜주지 못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반등 주고 다시 올라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18,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15,000원까지도 내다봐야 돼요. 내려다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너무 일찍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추가 매수는 만약에 18,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15,000원 가까이에서 떨어졌을 때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8,000원 어쨌든 밑에서 지켜주고 위로 올라오면 올라오는 거 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자, 흐름을 보면은 네,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23,000원. 자, 23,000원 가격을 확실하게 넘어서 주는 게 확인되면 그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5% 정도만 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네, 23,000원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은 올라올 때는 23,000원, 떨어질 때는 15,000원 가까운 가격에서 자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예, 예.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명자입니다. 네,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서울 바이오시스. 서울바이오 시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950원에 25%예요. 1,950원에 25%예요. 그래요? 지금 제가 서울바이오시스가 지금 맞죠? 1,950원이면 네. 상당히 높은 가격에 사셨네요. 여기가 한 3년 정도 전에 산 건데 아, 이 물타기 한번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이게 낮아진 가격이에요? 예예. 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버티셨어요, 지금까지 이걸? 그냥 두고 봤지 뭐. 아이고, 되게 진짜 힘드셨겠네요, 이거. 예예. 진짜 부담이 컸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요, 네. 이 회사는 선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장기전으로 가기에도 좀 어려운 거죠, 이 종목은. 이 회사가 이제 LED 칩을 제조해요. 그죠? 예, 예. 근데 LED 칩 이제 사업이 이제 이 사업 부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이 많이 이것도 조금의 적자가 아니라 굉장히 큰 적자를 내고 있어요. 순손실이 원래 이제 매출액이 5천억까지 올라갔는데 2022년도부터 그죠? 매출 규모는 커졌어요. 근데 손실이 1,000억 원이에요.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럼 이거는 재무 상태를 좀 잠깐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재무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자 일단 부채 쪽을 보면 이거 부채 비율이 거의 700%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자 다른 것들보다는 자본 쪽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자본 쪽도 해보면 납입 자본, 그 다음에 자본 쪽에 일단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잉여금이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죠. 마이너스 1,100억이 넘어요. 그리고 돈을 벌고 있지만 지금 나가는 돈이 투자금도 굉장히 많네요. 이 회사가 혹시 중간에 제가 이 회사는 계속 지켜봤던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 보유하고 있다가 한 적이 있나요? 그런 건 없었나요? 못 봤는데요. 못 보셨어요. 제가 볼 때 여기서는 이제 그런 표시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만약에 이 상태로 있다가는 유상증자를 또 하거나 뭔가 또 외부에서 자금을 좀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볼 때는. 근데 사업이 지금 좋아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한번 주가가 올라갔던 게 2분기에 실적이 좀 이제 좋았었어요. 그죠? 2분기 호실적 이렇게 한번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상한가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잠정 매출이 1,896억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매출액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그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확실하게 좀 잡혀 있지 않아서 자 한번 다른 거 그래요. 일단은 요거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나중에요. 한 번 더 점검을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2분기에 실적이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이제 뭐 3분기 실적도 일단 확인해 보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일단 6,000원 정도 지난번에도 한번 6,000원까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죠. 그죠? 예, 그때 네. 갔었죠. 맞아요. 이번에도 한번 6,000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예.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종목을 사잖아요. 종목을 매수해서 이 종목이 이제 그 처음에 매수했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상황이 변했을 때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방향이 좀 바뀌게 된다면 상황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좋아요. 빨리 네. 그래서 일단 손절을 해버리라. 네. 서울바이오시스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일단은 서울바이오시스는 나중에 6,000원 오면 그때 꼭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그 동서라는 종목이고요. 네, 동서. 네, 22,000원이 2%거든요. 네. 그 질문 드려도 될게? 네, 어떤 거요? 이거 저는 이런 꼬리 달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자, 이 꼬리가 달리면 보통 우리는 이제 고점 신호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죠?
예, 고점 신호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없으면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좀 있으면,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좀 이제 네. 이거 보여드릴 텐데, 이게 윗꼬리가 많이 물었던 건 없는데 비슷한 약간의 좀 이제 참고해서 좀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예전에요. 이게 2020년도에요. 주가 올라가면서 이 꼬리가 좀 달렸어요. 근데 네네네. 물론 이게 꼬리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래도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꼬리가 좀 부담스럽긴 하겠죠. 거래도 많았으니까, 그죠? 그럼 네. 보통 이렇게 만약에 윗꼬리가 이거보다 조금 더 길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고점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꼬리를 물었을 때 매도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네. 보통 고점 네. 신호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캔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꼬리를 문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밑에서 보면은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네. 거래가 들어왔는데, 거래가 이 들어온 거래를 보면은 우리가 매집과 분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네. 매집과 분산 중에 매집이 좋은 거예요? 분산이 좋은 거예요? 매집. 분산이요? 매집이 좋은 거죠. 매집은 지금 계속 매수한 금액들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분산은 이제 그죠? 네네네. 헷갈리셨죠? 네. 그래서 네. 이게 꼬리가 달렸을 때 이게 매집인지 분산인지를 먼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매집 상태였다면 이거는 지금 이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 분산이라면 그동안 예전에 있던 물량들까지 다 팔았기 때문에 매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뭐 이거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네네. 한 가지 제가 네. 또 이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네. 시청자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윗꼬리가 물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윗꼬리 물었을 때 그 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봉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위에 윗꼬리 지금 영역에서 제가 한번 선을 그어놨어요. 그죠? 네. 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래에서 꼬리 부근에서 다음 거래가 이어지면 이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제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윗꼬리에서 매도했던 물량들을 다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다음 봉이 몸통 아래쪽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몸통 아래쪽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보니까 어때요? 몸통 쪽에서 움직였나요? 꼬리에서 움직였나요? 윗꼬리에서 움직였죠. 다음 봉이. 네, 꼬리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올라갔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네. 뭐냐면 제가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윗꼬리를 물었잖아요. 그럼 다음 봉, 내일 봉에 뭘 봐야 되냐면 이 꼬리 위에서 움직이는가, 이걸 보면 돼요. 네, 만약에 꼬리 위에서 움직이면은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팔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네. 동선은 지금은 위쪽으로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지난번에 여기 고점 자리가 한번 나왔잖아요. 이 고점, 네. 그죠? 이 고점 위로 네. 올라가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제 다만 만약에 이 꼬리가 아니라 아래 몸통 쪽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손절가는 22,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22,500원 손실을 내지 않는 선에서 22,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좀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6만 원 주고요. 6만 원이요? 예. 비중은요? 비중 30%요. 와,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좀 됐어요. 한 8개월 됐나? 몇 년 되신 거예요? 아니, 몇 년 아니에요. 몇 개월 저거 되셨죠? 올라갈 때. 그죠? 6월 달에. 예, 한 6월 달인가? 예, 맞아요. 이걸 왜 이때 사셨어요? 그런가요? 아니, 근데 5만 몇천 원까지 왔는데 그때 팔으셔야 할때 못 팔았잖아. 아유. 그러니까요. 이거 상담 그때 안 받으셨죠? 상담은 그때요? 그때 상담 받으셨으면 참 아쉽네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요 한국가스공사가 그 당시에 재료가 있었죠. 지금도 역시 뭐 동해가스전 개발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잘 될까라는 약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걱정이 돼요. 이미 어떤 이제 재료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라는 것도 지금도 코로나가 있죠. 예. 지금 바이러스 감염되고 하잖아요.
근데 2020년, 2021년도에는 초기에 코로나가 처음 유행했을 때가 주가가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목들의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초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그때가 보통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 번에 올라갔죠? 그리고 반등 다시 나왔는데 올라갔을 때 5만 5천 원이니까 4천 원까지 가서 그때 팔았어야하는데. 맞아요. 그때 반등 나왔을 때 이전 고점도 넘지 못하고 여기서 빠지면 이때는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라도 해도 다시 올라갔는데 또 걸렸잖아요. 그럼 팔고 나와야 또 돼요. 걸렸어. 그렇죠? 거의 지금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시기를 좀 놓치셔가지고 한 가지 이제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은 36,500원을 좀 기억하세요. 얼마라고요? 36,500원. 네, 36,500원.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 주가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6,500원이 이제 손절까지만 이거는 비중이 많으니까 이거 다 팔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세요. 절반이라도 줄여놓고 더 싼 가격에서 다시 채우면 단가가 그래도 낮아지잖아요. 그죠? 지금 팔았다. 지금 팔지 36,500원 되면요. 네, 36,500원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올라올 때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어쨌든 36,500원을 잡아두시고요. 만약에 이 가격 떨어지지 않고 반등 나오면 5만 원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5만 원에서.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현대 로템 가지고 있는데, 네. 네, 앞으로 수급이 어떤가 해서 궁금해가지고, 64,900원에 100%인데.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64,900원이라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10%, 20%씩 사갖고 네. 이익을 먹다가, 네. 이제 화장품이랑 반도체가 불안하니까 네. 정리를 하고 저번 주부터 모아가지고 64,900원에 이제 딱 오늘 끝났어요. 100% 이거 밑에서부터 안 모으시고 위에서 모으셨어요. 그전에는 수익을 먹고, 수익을 다른 보시고 거는 이제, 네. 밑에 있을 때 또 오히려 밑에서 수익 냈을 때 그때 모았다가 하고 지금은 단기로 좀 작게 하시는 게 지금은 좋을 텐데요.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맞아요, 그거는. 재무나 수급, 이벤트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것도 굳이 지금 현 시점에서 살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모은 건데 네. 또 제가 또 내년 2월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 자금을 넣어가지고 이게 또 확신이 있으면서도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결혼 자금은 아니시죠? 결혼 자금이니까 좀 안전한데 넣어놓자. 이거 안 돼요. 전략을 따라서 넣는 건데. 내년에 네, 결혼하신다고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일단 내년에 결혼하시는 거 축하드리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네. 이거 문제될 수 있어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수주도 많이 받고 수주를 많이 받는 건 알죠. 실적도 이번에 네네. 잘 나왔죠. 그죠? 네네. 네, 실적 잘 나오고 수주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미국 기업들하고 좀 달라요. 미국의 기업들은 실적 잘 나오면 그냥 잘 가요. 그죠?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갔다가 뭐 결국은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국내 네네. 기업들은 실적이 좋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꼭 다시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템의 경우에도 최근에 수주도 많고 실적도 좋고 지금 이제 뭐 계속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뀔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지금 이제 사실 이거를 여기 사는 것보다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처럼 내년에 결혼인데 내가 지금 돈을 그래도 안전한데 조금 안전하게 그래도 투자를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사실 현대로템을 모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를 모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오늘도 보니까 막 꼬리가 막 울려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 전에 제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한미반도체까지. 네. 그런데 그게 쭉 떨어져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그러는 것도 쭉 떨어지는 거여서. 그거는 청년님께서 많이 올라갔을 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은 많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싸게 사야 쌀 때 사야 되는데 비쌀 때 사면 당연히 떨어지죠.
현대로템도 네네. 지금은 한미반도체처럼 많이 올라갔지만 결국은 네. 한미반도체처럼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떨어질 때 네네.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 그럼 제가 하나만 네. 더 물어봐도 될까요? 어, 제가 이제 방산주를 고른다 그러고 골랐는데 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 네. 로템, 뭐 네. 항공 이런 데도 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회사를 제가 좀 봐보니까 음. 뭐 이제 전철 그 철도 있잖아요. 네. 그쪽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 방산의 비중도 계속 아, 상승하고 근데요. 있고. 제가 한 네.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결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안 그래요? 아, 네. 아, 이거 만약에 현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니, 이제 결혼하실 분은 없어지는 모르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네네네. 모를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네.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묶여 있고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금은 중요한 네. 자금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수익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여기서 좀 더 벌면은 나중에 조금 더 결혼할 때 좋겠죠. 하지만 네네. 결혼 자금 이렇게 안전하게 운용을 해야 되는 또 시간 내에 제약이 있는 자금들은 위험하게 투자하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아, 분명히 또 그럼 안 약간- 좋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변수라는 약간 게 있어서. 분산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아, 네네. 많이 떨어진 네네. 종목들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제가 네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알겠습니다. 종목은 올라오면 빨리 그 수익 나올 때 바로 팔아 버리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가 있거든요. 강연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장소 아래 지금 시간하고 나와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고요. 장소는 강원도 원주, 원주 시티 호텔에서 제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시간대 꼭 지키시고 1시 이후보다 너무 늦게 오지 마세요. 꼭 한 10분, 15분 정도 일찍 오시면 편안하게 자리 맞고 거기서 편안하게 강연회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주는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에 계신 분들 또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 저하고 처음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번에 마련됐으니까 저도 많이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서 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주말에 토요일 날 원주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또 진행해 볼 텐데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카카오뱅크예요. 매수한 가격은 24,100원이고요. 비중은 30%. 10% 정도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카카오뱅크 24,100원이신데요. 자,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요. 현재 가격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가격은 단가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10%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30%잖아요. 그럼 단가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24,000원에서 지금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추가 매수라는 건 내가 지금 매수한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그만큼 많이 떨어졌겠죠, 종목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종목은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있을까? 회사는 괜찮아요. 근데 주가는 이 정도면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면 그리고 그 정도의 가격 차이가 또 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조금만 해도 단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 정도면 추가 매수 해도 됐는데 지금 이미 비중 많이 채워놨고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그렇다면 추가 매수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추가 매수 자금은 남겨두시고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카카오뱅크는 아래에서 지금 저점을 좀 잡고 있어요. 이미 주가는 솔직히 많이 빠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한 가격이 24,100원이라면 저는 25,000원까지는 지켜봐도 괜찮으니까 수익만 내고 나올 수 있다면 괜찮은 거잖아요. 추가 매수 그렇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25,000원 그냥 보유하시다가 거기에서 팔고 나오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를 해봐야
가격 단가 차이 안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현대위아. 매수한 가격이 5,915원. 정확한 가격을, 지금 59,315원. 네. 59,315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한 그 비중이 10%네요. 주가 급락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59,000원대 지금 매수하셨으면 요게 이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전에 위쪽에서 있을 때 매수하셨나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이라면 아마 이때 올라올 때 매수하신 것 같고요. 요즘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근데요,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데요. 좀 이게 실적이 지금 부진했다는 이유예요. 물론 실적이 안 좋은 거 주가 하락이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주가를 이 패대기 치는 이 시장이 사실 이것도 정상인가 싶어요. 현대위아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많이 좀 이 거품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은 지금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은 추가 하락의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세 차례 정도죠. 처음에 하락 변동폭이 마이너스 6%대였고 두 번째 하락 변동폭이 마이너스 7% 정도가 되네요. 두 번째.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1%. 그렇다면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락 잡히면 추가 매수를 타이밍을 나중에 좀 잡을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너무 일찍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 가격을 잠깐 조금 봐드리면 4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아래쪽으로 4만 원 정도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4만 원 아래쪽에서 잡으시는 게 좋고, 지금은 여기에서 추가 매수할 필요 없어요. 좀 기다렸다가 만약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5만 원을 회복하면 이거는 매수가까지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4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거기에서 하락 멈출 때 잠재고 보고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주시고 그때 연락 주시면 되겠죠. 언제 잡을지 모르겠다면 4만 원 아래에 내려오면 한번 연락 주시고, 만약에 4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5만 원 회복하잖아요. 그때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이건 지금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위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전화 연결 또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엠노고요. 네. 비중은 12%, 네. 59,000원이요, 매수가는. 59,000원에. 네. 네네. 저번에 제가 전문가님한테 62,000원대 제가 상담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12월 달까지 기다리다 했는데 어제 네. 한 2% 정도 사서 59,000원인가 지금 비중 그거 단가를 네. 매수가를 59,000원으로 만들어놨어요. 62,000원에서. 와, 단가 좀 제가 줄여보셨어요? 한번 상담 받았거든요, 저번에. 저하고 지금 상담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네.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나요? 12월 달 되면은 네. 한 7만 원 가니까 12월 달까지 기다리라 했죠. 12월 달까지 기다려봐라. 예. 어, 그래서 네. 어떻게 지금 오늘 또 어제 단가보다 조금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야 되나. 그래 이제 전문가님한테 오늘 여쭤보려고. 그래요. 일단 네. 엠로가 지금 이제 이 회사가 2023년도에 적자를 냈어요. 그죠? 네.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가 매수를 더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네. 제가 12월 달 되면은 매수가까지 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좋은데, 네. 제가 12월 달까지 해서 매수가에 온다고 저는 이제 보통 그 기간을 얘기해 드리진 않거든요. 이렇게 언제까지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보통.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쨌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추가 매수에서 단가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회사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혹시 아세요?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사업은 앞으로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 잠재력이 좀 높은 사업이긴 해요. AI도 이제 AI라는 것도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데이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은 뭐 요즘에 그 스마트폰에서 AI를 접목시켜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PC 있죠.
PC 이제 네. 컴퓨터에서 AI를 접목시켜서 컴퓨터를 또 출시를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동하면서도 쓸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데이터 서버에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되고 그걸 활용해서 또 이걸 기반으로 이제 AI가 또 돌아가도록 이제 앞으로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적이 한번 적자가 크게 냈어요. 한번. 그리고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좀 뛰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은 기다려보는 게 맞긴 해요. 맞는데 추가 매수 하지 말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추가 매수를 네.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4만 원 정도가 이 자리만 지켜내 준다면 지금 59,000원이니까 6만 원 정도 선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는 줄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또 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4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그때 4만 원 아래로 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떨어졌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 또 떨어지면 그때는 다시 올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4만 원짜리가 손절가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4만 원 정도 자리를 손절가 일단 잡아두시고 여기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가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네, 매수가에서 그냥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네.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어떤 네. 종목인가요? 현대바이오 19,200원에 30%요. 19,200원에 30%요. 네. 아이고, 이게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10월 4일 날 매수했고요. 네. 예, 그 다음 주에 상담 한번 받았었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걸로 더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네. 네, 이제 저점 찍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도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제가 일단 그때 상담을 받아서 좀 떨어질 것 같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미 이전 저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죠? 여기가 지금 저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추가 매수를 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생각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이걸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 해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세요. 저점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서 이날 저점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올라갔죠. 이게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 가격이거든요. 제가 지금 표시해놓은 자리가 하루 만에 올라갔던 자리예요. 그죠? 하루 만에.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라면.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저점이 아니라면 그러면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나중에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점이 확실하게 잡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자리가. 저점이 잡혔다고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반등이 나와 봐야 돼요. 근데 반등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미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반등 주면 반등 줄 때 19,5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손실 없이. 근데 만약에 반등 안 나왔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밑에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나중에 혹시나 15,000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만약에 떨어진다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지 지금 자리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올라오면 그냥 15,500원에 팔면 돼요. 네. 네. 그러면 15,000원 정도까지 더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는 있는 거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닥이라는 그 신호가 나오려면 최소한 거래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거래가 안 들어오잖아요. 지난번에 보시면 거래 올라오면서 이제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여기서 반등 나오면 무조건 여기는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손실 없이 나오면 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매수 단가가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마세요. 네. 30%면 이미 많아요. 비중이. 네. 그러니까 그냥 요거만 가지고 가세요. 네, 이렇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우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LG화학이고요. 네. 34만 9천 원에 5%요.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산지가. 34만 5천 원이에요? 4만 9천 원. 9천 원이요? 네. 한 달 정도. 그럼 매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빠졌던 거네요, 이게. 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3분기에 또 뭐 실적 이슈 때문에 좀 빠졌는데요. 4분기에 좀 적자가 될 것 같다고? 네, 오늘 그래 많이 빠져가지고. 네.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아야 될라나, 어째야 될라나 싶어가지고요. 빠질 때마다 사모일 필요는 없어요. 예, 추가 매수는 그러니까 5%씩 빠질 때마다 사모으면 100%까지 사실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예. 네, 평생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LG화학은 빠질 때마다 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한 번 정도를 일단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네. 30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네. 그러면 그때 한번 5% 정도 더 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일단 사자는 거죠. 산다면 5%만. 네.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네. 내려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네. 30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네.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돼요. 네, 안 사도 돼요. 굳이 많이 뭐 살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에 그냥 5%만 살 생각이었잖아요. 네. 근데 빠지니까 이거 더 사야 되나 싶은 거잖아요. 좀 더 사야 네.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30만 원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더 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수익으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3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부득이하게 네. 이거는 한 번 더 사서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살 네. 필요 없고요. 지금은 네. 보유하시다가 나중에 뭐 37만 원 정도만 봐도 괜찮으니까요. 37만 원에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아,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우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CS 윈드 10%. CS 윈드. 네, 네. 매수 가격하고 얼마죠? 69,300원. 69,300원이요. 네, 10%. 네. 자, 이것도 최고 근래에 한 9월쯤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사고 나서 아니요. 12월. 작년 12월. 작년 12월이요? 네. 근데 왜 안 팔았어요? 한번 팔 기회가 있었는데 네. 놓쳐가지고. 이거 놓친 게 아니죠. 안 판 거죠. 더 갈까봐 안 판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그때 올라갈 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아이고, 어떡해요. 다음에 올라갈 때는 보실 수 있겠어요, 이거? 아니, 이제 그걸 네. 지금 추가 매수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나 하고요. 추가 매수를 안 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이거 그러게요. 놓치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거 GS 윈드가요. 네. 지금은 추가 매수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회사가, 회사는 2023년도에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됐죠. 거기다 올해 네.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네. 그리고 주가도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올라왔다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도 솔직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 네.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당장은 하지 말라는 이유가 11월에 이제 대선이 지금 며칠 후에 대선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렇죠? 네. 미국의 대선 네. 후보 해리스, 그 다음에 트럼프 누가 될까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모르죠. 그때까지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만약에 지금 추가 매수했는데 만약에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은 악재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네. 추가 매수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빠지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요.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 그러면 굳이 추가 매수 안 해도 올라가겠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결정되고 네. 나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추가 매수를. 네. 그러면 더 싸게 사세요. 더 쌀 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한올 바이오 파마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3,250원이네. 20%인데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요. 33,000원대 사셨군요.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예. 그런데 네. 지금 팔아야 되는가 싶어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할 때는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때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올라갈 때 해야죠.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올라갈 때 매도를 못 해요. 왜냐하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하노이바이오파마는 이미 한번 올라갔다 밀렸죠. 그래서 네. 지금 자리에서는 바로 매도할 필요가 없고요. 44,000원. 이 가격만 좀 기억해 주세요. 44,000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이니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44,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한 번 더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반등 이용해서 49,000원? 49,000원 위로 올라올 때 파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매수 가격은 49,400원이고요. 비중은 15%. 49,400원이면 좀 아래에 사셨네요. 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온 지 좀 됐는데 못 팔고 있는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자, 이게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이 기업은요, 지금 보니까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 빠져버렸는데 가격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주가의 흐름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가격이 잡혀있는 게 59,000원에 고점이 잡혀있거든요. 아마 오늘 고점에서 좀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앞에서 종목 상담을 하면서 윗꼬리를 물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자, 내일입니다. 내일 만약에 아침에 시작했을 때 윗꼬리 위쪽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59,000원 위로 올라갈 때 팔면 돼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 시작했는데 몸통 쪽에서 오늘 종가 아래쪽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팔고 나오시면 돼요. 간단하게 윗꼬리 위쪽은 59,000원 위로 올라갈 때 팔고 몸통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내일장에서 아침에 파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항공우주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 이번 주 주말 동안의 강연 일정 다시 한번 좀 안내해드리면 토요일 날입니다. 1시부터 3시까지고요. 장소는 원주입니다. 원주 시티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면 제가 또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많이 해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원주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